더 이상 유튜브는 마케팅에 비용 쏟지 않아요. 대신 어떤 걸 더 고민하냐면 작가님을 그러면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네, 항상 저는 수용자이자 소비자였거든요.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의 수용자. 그래서 전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지 못하면 난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만든 브랜드 밑에 소속된 스태프로 살아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이상 소비자, 수용자를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회사를 보고 저한테 뭐 대리님 이렇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아니면 엘리 나를 부르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냥 일개 사원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삶을 거의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왜 하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두 번째로 선택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싶어요. 더 옛날에는 집집마다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파에서 쏘면은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스케줄을 체크하고 8시면 8시, 7시면 7시 그 앞에서 기다렸다 그걸 봐야 되고, 내가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어도 끊는 게 어딨어. 이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브로드캐스팅이지만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스마트폰이란 단말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딱 보다가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럼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가면 되잖아요. 또 보고 싶어? 요새는 와이파이 없어도 영상 볼 수 있는 거 알죠? 비행기 타서도 영상 보잖아요. 미리 다운받아서. 스낵컬처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먹을 수 있어요. 편의점 진짜 뭐 몇 블록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미터에 하나씩 있잖아요. 스낵컬처? 내가 원할 때 즐길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고 끊었다고 다시 이어서 보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팬이야. 그럼 그 사람의 재생목을 딱딱딱 만들어. 그럼 그 사람만 돌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자체로 채널 편성도 하고 정말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휴대폰이랑 단말기가 보급이 되면서. 유튜브 점유율이 뭐 어마어마해요. 뭐 15세에서 18세는 거의 91.7%예요. 마케팅 홍보 따로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요. 공유하잖아요. 야, 이 영상 봐. 영상 코인 달고 싶은데 로그인을 안 하면 못 따네? 좋아요 누르고 싶은데 재생 목록 형성하고 싶은데 로그인 안 못 따라요. 그럼 자연스럽게 유치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유튜브는 마케팅에 비용 쏟지 않아요. 대신 어떤 걸 더 고민하냐면 얼마나 더 긴 시간을 머물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요. 그래서 계속 추천 영상 계속 뜨죠. 내가 몇 개 봤더니 비슷한 영상이 추천 영상 계속 뜨네?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로직이거든요. AI가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패턴을 다 분석해요. 봐봐요. 여러분의 나이, 지역, 성별 분석을 해서 대충 이 나이 때는 이걸 좋아하던데? 근데 얘는 또 그중에서 이런 걸 보내? 쌓이죠 정보가. 그럼 계속 그것만 푸시하는 거예요. 추천 영상. 이 유튜브가 어떤 시대를 열었냐고 한다면 방송국 생각해보세요. 몇십 대 둘러싸고 작가 몇 명이 엄청난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고 게다가 자기가 아이디어 낸다고 바로 영상 딴 만들 수 있어요? 상신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과장님, 팀장님 내가 춤을 진짜 잘 춰. 틱톡 춤 이렇게 추면 되잖아요. 기획서 필요해요 여러분? 틱톡 스타 되는데? 컨셉 잡고 며칠까지 상신 올려야 돼요. 부모님 상신? 아니 틱톡 보니까 다들 막 방에 벽지 보이고 막 1인 기획자. 더 이상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 SM 알아요? SM? JYP. 제 생각에 10년 안으론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름보다 MC 회사님이 더 유명해질걸요? 이제는 아이돌을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유튜버를 관리하는 회사인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해요? 왜? 여러분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10대 여러분들 특히 저작권법 알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두뇌가 굉장히 말랑말랑하지만 아직 이런 사회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약해요. 또 뭐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서 혹시 저희랑 계약하실래요? 광고 계약? 근데 여러분 광고 계약서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그런 거 해준 회사예요. 광고 따주고 광고 어떤 거 괜찮을지 개런티 매겨주고 자체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요. 이슈 생겼을 때 분쟁 해결해주고 마케팅 해주고 광고 받아주고 이런 대행업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SM, JYP, YG처럼 블랙핑크가 직접 그런 거 메일 받아서 회신하지 않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거 해준 MC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넷플릭스처럼 자기네들이 만든 드라마, 자기네들이 만든 채널들이 막 나와요. 이제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다 들어왔어요. MBC, SBS 뭐 이런 데서도 다 유튜브 다 들어왔어요. 스브스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튜버 검색해보면 소속사가 뜬다니까. MC회사 분명히 떠요. MC회사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더 생겨날걸요? 학부모분들도 와 계시니까 초등학교 때 야 너 뭐 할 거야 커서? 이랬을 때 나 유튜브 편집자 이런 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 뭐 하고 싶어? 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나 틱토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게 꿈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공유의 본능을 타고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막 빅 유튜버 스타, 막 벤츠 막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저 글 쓰는 사람입니다. 자, 잠깐 읽어보시죠. 몇 명이나 읽을까요? 많은 글자 읽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유튜브는 저의 비주얼라이즈드 된 포트폴리오예요. 나는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얘기를 책에 담고 이런 책들을 읽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가 아마 내 책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읽을 수 있을걸? 근데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고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하나 넣어봤어요.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세요? 트위터를 어떤 기능이 있냐면 페이스북 비슷해요. 내가 친구 맺은 사람들 글만 피드에 뜨죠. 인스타그램도 친구 맺은 사람들 것만 뜨죠. 트위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블락, 언블락이 있어요. 어떤 애가 너무 짜증나. 나랑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블락 걸어버리면 내 피드에 절대 안 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피드는 어떤 것만 뜨냐? 나랑 친한 사람 이야기,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떠요.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데 내가 보는 시야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정치 성향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정치 성향의 보수예요. 그럼 그 사람의 피드엔 절대 진보 진영의 이야기가 뜰 일이 없는 거예요. 팔로우 한 적도 없고 라이크 누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AI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띄우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쪽의 의견만 계속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필터 버블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버블 안에 갇힌 것처럼 다른 거에 접촉을 할 수가 없어. 이 필터의 거품은 뭘로 씌워지냐면 그동안 누적된 나의 기호. 게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아무리 이 자체적으로 검열을 한다고 해도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검증되지 않은 썰들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들. 조작, 날조 너무 쉬워요. 할머니가 한 명대사가 하나 있죠. 저번에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북치고 장구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춘다. 제가 생각한 아이덴티티랑 오리지널리티 이거였어요. 김유라 PD 있죠. 방망이를 할머니 손녀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치매 위험 판정을 받았으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그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거야. 비디오 히스토리를. 그래서 촬영을 시작한 게 대박이 난 거죠. 크리에이터가 되든 안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순서를 도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지? 내가 왜 이걸 만들고 싶지? 인기를 원해요? 그럼 막 진짜 소관 막 이거 뜯을 거예요, 진짜로? 생문어 막 먹고 이럴 거예요? 항상 사람이 그렇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멀리 봐요, 멀리. 근데 멀리 갈 수 있는 건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내가 100개 이상? 200개? 300개? 100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것만에 대한 나만의 의미가 있다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트가 여러분의 개 이름을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플랫폼에서 이미 주어진 도구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는 사람 몰라요? 친구 몰라요? 알죠? 알죠? 왜 대답 안 해? 딴 데 보고 아씨 나 몰라. 나 시키지 마. 눈도 안 마주칠 거야. 왜 아무도 나랑 눈 안 마주쳐. 다들 막 제발 빨리 딴 애가 빨리 대답해. 막 이러. 친구가 스타트업을 차렸어. 신생 회사. 돈 있어요? 친구 돈 지금 얼마 있어요, 통장에?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네? 100만 원 있다고요? 나보다 아니야. 오늘 강연 끝나면 좀 올라갈 거야. 짠! 엘리가 간다. 엘리는 부르면 간다. 전국 활동 어디든 부르면 간다. 사랑을 그리슈다. 지금 저는 KTX를 타고 김해에 있는 도서관으로 강연을 가는 길입니다.